야, 근본 없는 년이 돈 좀 있다고 유세야? 넌 우리 집 안락함을 위해 평생 돈이나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10년 차 약사인 저를 돈 대주는 ATM 취급하며 아버지 유산과 제 월급을 홀랑 빨아먹은 시댁 식구들. 이제는 제 카드로 남편의 상간녀를 위한 환영 파티까지 연답니다. 좋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파티가 절정에 달해 5천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제 명의 카드를 단번에 정지시켰으니까요. 경쾌한 결제 거절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린 그들의 추악한 인생. 10년의 인내를 끝낸 소름 돋는 시원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0년째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40살 여성입니다. 약사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죠. 돈 많이 벌겠다. 노후 걱정 없겠다. 같은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화려한 전문직의 껍데기를 쓴 채 시댁이라는 거대한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비참한 돈줄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10년 전 제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께서 쥐어주신 2억 원의 유산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직전 췌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셨죠. 우리 딸 약사 되느라 고생 많았다. 이 돈은 네가 시집가서 남편이나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 인생 꿀이라고 주는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다. 그 2억 원은 아버지의 피땀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시어머니에게는 아주 맛좋은 먹잇감이었나 봅니다. 원래는 제 집안 배경이 평범하다며 그토록 결혼을 반대하시던 분이 제가 유산으로 2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태도가 180도 바뀌셨거든요. 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가만 보니 네가 우리 집안에 복을 들고 올 상이구나. 결혼하자, 우리 아들이랑. 그 가식적인 웃음에 속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게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인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10년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착취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종일 서서 수백 명의 약을 조제하고 환자들에게 시달리며 파토가 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독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니? 약사라는 애가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오늘 내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네가 보낸 생활비가 벌써 바닥났더라. 너는 돈 좀 있다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 주는 거냐? 어머니, 제가 이번 달 초에 생활비로 3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아직 보름도 안 지났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나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집안 배경도 없는 년이 돈 몇 푼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너는 우리 아들 같은 능력남 만나서 이만큼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근본 없는 집안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깟 돈 몇백에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들어. 근본 없는 년. 시어머니가 지난 10년 동안 저를 부르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으면서도 정작 제 앞에서는 제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줬죠. 그때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니 말씀 좀 들어줘. 나 이번에 사업 확장하는 거 알잖아. 이번 달 매출이 좀 안 나와서 그런데 당신 카드 한도 좀 더 늘려주면 안 돼? 나 오늘 거래처 사장님들 모시고 골프장 가기로 했단 말이야. 당신 진짜 너무하다. 지난달에도 당신 사업 자금이라고 내 유산에서 5천만 원이나 가져갔잖아.
내 월급은 이미 당신 생활비랑 어머니 용돈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해? 제 말에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내가 남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 약사면 돈 잘 벌잖아.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카드, 그거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었어? 우리 식구들 알다시피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빚 때문에 다 신용불량자라 카드도 못 만들잖아. 그럼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맞습니다. 이 집안 식구들은 모두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유학 간답시고 해외에서 매달 수천만 원씩 써대는 시누이까지 그들이 쓰는 모든 돈의 출처는 제 명의로 된 12장의 카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보기용 카드, 남편의 사업 접대용 카드, 시누이의 해외 결제용 카드. 제 핸드폰은 하루 종일 카드 결제 문자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신한카드 89만 원 결제, 백화점, 국민카드 120만 원 결제, 골프클럽, 현대카드 250만 원 결제, 해외 승인. 문자가 올 때마다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점심시간도 아껴가며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모은 돈들이 그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숨이 막혀. 우리 벌써 결혼한 지 10년인데 모아둔 돈은커녕 내 유산 2억도 이제 바닥났어.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어떡해? 저축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이,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이 타령이야? 그리고 돈은 또 벌면 되지. 당신 약사 자격증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당신은 그냥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만 해. 어머니도 당신 믿고 사시는데 왜 자꾸 힘 빠지는 소리를 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안락한 삶을 유지해주는 고성능 ATM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가방부터 뒤졌습니다. 혹시나 제가 몰래 비상금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어머 얘, 이번 달 보너스 나왔다며? 병원 동료한테 들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너 설마 이시민이 몰래 친정에 빼돌리려는 거 아니지? 사돈댁은 이미 돌아가셔서 줄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어머니, 저희 아버지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몸뚱이도 내 돈도 다 이 집 것이야. 어디서 눈을 부라려.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들의 그림자에 가려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으면 평화가 올 줄 알았고 제가 더 많이 벌어다 주면 그들이 저를 진정한 식구로 대우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고열을 빨아먹으며 뒤에서는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카드 12개가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동안 저는 낡은 구두 한 켤레 마음 편히 사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10년째 되던 해겨울, 제 인내심의 한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마음은 이미 제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책임감 하나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날 밤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보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조심스럽게 확인한 메시지 창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 액정에 뜬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자기, 오늘 호텔 예약했어? 저번에 갔던 거기 조식 맛있던데 기대할게. 발신인은 김이사. 평소 남편이 거래처 중요한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라고 부르는 여자였다니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추고 남편이 휘파람을 불며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뻔뻔하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걸더군요. 여보, 아직 안 자고 뭐해?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어디 아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이사? 호텔? 조식? 당신 지금 나 몰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는 오히려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당신 정말 왜 이래? 남의 핸드폰은 왜 함부로 봐? 이거 그냥 거래처랑 농담한 거야. 요즘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농담도 못해? 농담? 호텔 조식이 기대된다는 게 농담이라고? 당신 지금 누구랑 바람 피우는 거잖아. 내 카드로 그 여자랑 호텔 다니고 선물 사준 거지. 제 추궁에 남편은 아예 배를 내밀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봤으면 됐잖아. 어차피 알게 된 거 숨기지도 않을게. 나 그 여자 만난 지 1년 넘었어. 25살이고 당신처럼 매일 약 냄새 풀풀 풍기면서 돈 계산만 하는 재미없는 여자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뭐? 1년? 당신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10년 동안 당신 사업 뒷바라지하고 당신 집안 빚 다 갚아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솔직히 거울 좀 봐. 늙고 지친 당신 얼굴 보면 나도 숨이 막혀. 당신이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 돈? 그거 약사니까 당연히 벌어오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살 때가 제일 어울려. 사랑은 진짜 예쁜 여자랑 하는 거지. 남편은 그 길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돈, 내 청춘, 내 진심, 모든 것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제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내역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2장의 카드 내역서를 모두 뽑아보니 제가 모르는 지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요. 55백화점 샤넬 매장 580만원 결제, 55호텔 스위트룸 120만원 결제, 프랑스 요리 전문점 85만원 결제. 제가 조제실에서 점심도 거르며 환자들에게 시달릴 때 남편은 제 카드로 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갚아주고 있던 시누이의 유학비 중 일부도 그 여자의 오피스텔 월세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가슴이 부르르 떨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기에는 제가 당한 세월이 너무나 억울했으니까요. 저는 병원 점심시간마다 변호사를 찾아다녔고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남편과 그 여자의 뒤를 캤습니다. 약사님, 여기 사진 보십시오.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내민 사진 속에서 남편은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제 카드로 산 옷을 입고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겨우 25살, 남편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 목에 걸린 목걸이, 전부 제 피 같은 돈으로 결제된 것들이었죠.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시어머니가 거실로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남편의 외도를 추궁하느라 거실에 놔두었던 카드 내역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도끼 서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너 이게 다 뭐냐? 감히 내 아들 뒤를 캐고 다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젊은 애 좀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유난을 떨어? 어머니, 지금 제 카드로 바람 피우는 걸 옹호하시는 거예요? 이 돈 다 제가 번 돈이에요. 내 돈?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내 돈이 다 우리 집 돈이지. 어디서 내 돈을 가려. 그리고 내 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밖으로 돌았겠니? 너처럼 고리타분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여자랑 사느라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았다. 저 애는 집안도 좋고 건물도 몇 채 있는 집 귀한 딸이라더라. 너랑은 급이 달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건물이요? 그 여자가 건물이 있으면 왜 제 남편한테 샤넬 가방을 사달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인연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정신 차리라 말아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 그게 마지막 돌이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집에서 쫓아낼 궁리만 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자신들의 수발을 들고 빚을 갚아준 며느리를 더 큰 돈줄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와 호텔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카드를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플라스틱 조각들이 저들에게는 생명줄이었고 저에게는 족쇄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ATM으로만 생각했다면 그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핸드폰을 열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수집한 증거들 정리 끝났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복수도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간 줄도 모르고 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문자를 주고받고 있겠지요. 시어머니는 조만간 들어올 건물주 딸 며느리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한 생활의 스위치가 제 손가락 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비로소 제가 주도권을 쥐는 순간을 말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가 가장 맛있는 법이라던가요.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오만한 목소리였죠. 너 어디니? 오늘 저녁에 시댁으로 좀 와라. 너한테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할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올 때 내 카드 한도 좀 넉넉히 비워두고 오너라. 쓸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으니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갈게요. 아주 확실하게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이런 걸까요? 10년 동안 이 길을 오갈 때는 항상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타박을 들을까? 카드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뿐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변호사에게 받은 이혼 소송 서류와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가 마치 한 가족처럼 단란하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오니? 인사해라. 여기 이 애가 앞으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새 며느리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제가 들어왔음에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디건을 매만지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네요. 그 여자의 뻔뻔한 인사에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애꿎은 사과만 깎고 있었죠. 저는 소파 맞은편에 당당히 앉아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나한테 설명 좀 해봐. 그러자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설명할 게 뭐 있어. 이미 내 남편이랑은 얘기 다 끝났다. 너도 어제 내 눈으로 확인했다며? 우리 아들, 이제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단다. 여기 이 애는 집안부터가 달라. 강남에 건물만 몇 채를 가진 집안의 외동딸이야. 너처럼 쥐꼬리만한 약사 월급 가지고 생색내는 애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어머니, 건물주 딸이 남의 유부남을 만나요? 그리고 그 건물이 진짜인지 확인은 해보셨고요? 제 냉소적인 반응에 시어머니는 탁자를 쾅 쳤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말대답이야. 너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애 하나 못 낳고 돈만 밝히지 않았니? 이제 우리 아들도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 여기 이 서류에 사인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짐은 나중에 사람 시켜서 보내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내민 건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위자료는커녕 몸만 나가라는 몰상식한 내용이었죠. 옆에 앉은 그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인연이 여기까지인 걸 어쩌겠어요? 아, 참. 어머니가 저 환영한다고 이번 주말에 최고급 호텔에서 파티 열어주신대요.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니까 언니가 그때까지만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파티? 제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새 며느리라고 소개하는 파티를 열겠다고요? 그것도 제가 아직 법적인 아내인 상태에서 말입니다. 제 상식을 벗어난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를 넘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 제게 지시했습니다. 그래, 파티. 우리 가문에 이런 귀한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조촐하게 할 순 없지 않니? 호텔 대연회장 빌려서 아주 성대하게 할 거다. 비용은 내 카드로 결제해 놨으니까 토 달지 마라. 어차피 네가 우리 집에 진 빚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마지막 돌이 아니겠니? 제 카드로 5천만 원짜리 파티를 결제하신다고요? 그래.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네가 그동안 우리 집안 덕에 약사 소리 들으며 산 값이라고 생각해. 이에 집안에서 나중에 큰 사업 하나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너한테 들어간 돈은 금방 메꿀 수 있어. 너는 그저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에 충성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되는 거야. 남편도 거들더군요. 여보, 그냥 좋게 좋게 가자. 나도 이제 진짜 내 인생 찾고 싶어. 당신도 전문직인데 혼자 살기 부족함 없잖아. 어머니 소원이라니까
파티 결제만 좀 해줘. 응? 제 카드로 5천만 원을 긁어 새 여자의 환영 파티를 열어주겠다니. 그들의 머릿속에 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장나지 않는 ATM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파티하세요. 어머니 뜻대로 호텔 예약도 하시고 친척분들도 다 부르세요. 제 의외의 순순한 대답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 역시 배우신 분이라 말이 통하네요. 고마워요, 언니. 파티 때 예쁜 드레스 하나 입고 오세요. 하객으로 초대해 드릴 테니까. 네, 그럴게요. 아주 잊지 못할 선물을 들고 꼭 참석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보 같은 년 결국은 돈 내놓고 나가는구나라며 저를 비웃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허락한 그 5천만 원이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초대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야간 근무를 서던 밤들,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깨며 손을 떨던 순간들, 그 모든 인내의 시간들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호텔 예약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대연회장 예약하신 오호 씨 며느리입니다. 카드 결제건으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네, 당일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결제할 거니까 미리 승인 요청하지 마시고 파티가 다 끝난 직후에 결제 진행해 주세요. 네, 반드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제 지갑 속에 꽂힌 12장의 카드를 하나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의 외제차 할부금이 나가는 카드, 시어머니의 백화점 VIP 실적을 채워주던 카드, 신우이의 명품 가방 결제 내역이 가득한 카드. 이제 너희들도 할 일은 다 했어.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건물주 딸 며느리를 얻었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겠지요. 남편은 새 여자와 파티 때 입을 턱시도를 고르고 있을 테고요. 그래요, 마음껏 즐기세요. 그 파티장이 당신들의 화려한 무덤이 될 테니까. 10년 동안 제가 참아온 눈물과 땀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사흘. 12장의 카드가 멈추는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을 나와 제가 잠시 머물기로 한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정적 속에 앉아 있으니 비로소 제가 처한 현실이 낱낱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 이서윤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카드 12장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 플라스틱 조각들을 자신들의 장기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겼겠지만 이제 이것들은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펴고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카드 이용 내역서와 은행 통장 거래 기록을 전부 내려받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숫자들을 보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게 다 내가 감당했던 무게였구나. 하나하나 엑셀 파일에 정리하며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1번 카드부터 3번 카드까지는
남편의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세 내역을 보니 가관이더군요. 5호 룸살롱, XX 안마시술소, 골프클럽. 사업은 핑계였고 제 피 같은 돈은 남편의 유흥비로 탕진되고 있었습니다. 4번에서 6번 카드는 시어머니의 전용이었습니다. 매달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수입 의류 매장에서 수백만 원짜리 코트를 결제한 기록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7번 카드는 해외에 있는 시누이의 생활비였죠. 매달 수천 불씩 결제되는 해외 승인 문자. 그 돈이면 제가 조제실에서 10,000장이 넘는 약봉지를 만들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내역들. 8번부터 12번 카드에는 남편이 그 젊은 여자와 함께 보낸 추악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오피스텔 근처 편의점, 그녀가 좋아하는 디저트 카페, 그리고 그녀의 몸을 치장해 주었을 명품 매장들. 밤을 꼬박 새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시댁의 빚을 갚고 생활비를 대고 그들의 사치를 뒷바라지하며 쏟아부은 돈은 친정아버지의 유산 2억 원을 포함해 무려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니 그 숫자는 더욱 잔인하게 불어났습니다. 7억. 7억이라니.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 보낸 청춘이 고작 그 인간들의 놀이객감이었단 말인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근본 없는 년이라 모욕하던 순간 남편이 당신은 돈 버는 기계라며 비웃던 목소리, 그리고 어제 시댁에서 새 며느리를 운운하며 저를 쫓아내려던 그 뻔뻔한 선언까지.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자, 왜 집으로 안 들어와? 호텔이라며? 어디 호텔인지 말해줘야 내가 짐이라도 좀 가져다 주지. 말은 다정하게 들렸지만 사실은 제 카드 한도를 확인하려는 속셈이라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안 자. 호텔에서 좀 쉬고 있어.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쉰 거 이번 기회에 좀 쉬려고. 그래.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 근데 여보. 어머니가 파티 장소 호텔 대연회장으로 확정하셨대. 계약금 걸어야 한다는데 당신 카드 한도 좀 체크해봤어? 5천만 원 정도 한꺼번에 긁어야 할 텐데. 역시나 본론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걱정 마. 파티 당일에 내가 직접 가서 결제할 테니까. 호텔 측에도 다 말해뒀어. 그날 가장 화려하게 하고 가야 하니까 당신도 준비 잘해. 오, 진짜? 역시 우리 와이프 통이 크다니까. 고마워, 여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알지?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가증스러운 말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12장 카드 사용 내역과 7억 원에 대한 채권 산정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재산 분할 신청서, 그리고 가압류 신청까지 준비해 주세요. 파티가 열리는 토요일 저녁 그 현장에서 서류 전달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작전대로 진행하시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올 것입니다. 제 명의의 카드, 제 명의의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제 명의의 인생을요. 그동안 저는 제 이름이 적힌 카드가 긁힐 때마다 제 영혼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카드가 멈추는 순간 깎여나가는 건 그들의 목숨줄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5천만 원짜리 파티가 자신들을 빚더미로 밀어넣는 낭떠러지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겠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소장 첫 장을 넘겼습니다. 원고 이서윤, 피고 김진우. 제 이름 옆에 당당히 적힌 원고라는 글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제 앞으로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당당해질게요. 아버지가 주신 돈, 그리고 제가 흘린 땀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올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22장의 카드가 마지막으로 빛을 발할 무대는 정해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추락시킬 준비가 끝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그들의 비명이 가득할 그 파티장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전사처럼 아주 평온하고 차분하게 말이죠. 호텔 연회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그들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이 실존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파티를 사흘 앞둔 날이었어요. 평소에는 제 안부 전화 한 통도 귀찮아하던 시누이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유학비며 생활비며 매달 수백만 원씩 제 카드로 뒷바라지해준 시댁의 또 다른 기생충이었죠. 언니 소식 들었어? 엄마가 이번에 진짜 크게 한판 벌이시려나 봐. S호텔 대연회장 빌린 거 알아? 대박, 역시 우리 엄마 추진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배려하는 기색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투명하고도 날카로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저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S호텔 대연회장? 거긴 대관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무슨 파티를 그렇게 크게 하신대? 어머, 언니 정말 몰라서 물어? 새언니 들어오는 축하 파티잖아. 엄마가 이번에 친척들 다 부르고 아빠 친구분들까지 전부 초대했어. 우리 집안에 드디어 격에 맞는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몰라. 언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솔직히 그쪽 집안이 건물주라니까 급이 다르긴 하잖아. 민지는 건물주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보낸 돈으로 명품을 휘감고 공부하던 애가 이제는 저를 급이 낮은 여자 취급하며 내쫓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준비 많이 하셨나 보네. 근데 그 비용은 다 어떻게 하신대? 어머니랑 당신 오빠 알다시피 지금 여유 없을 텐데. 제 질문에 민지는 마치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언니 새삼스럽게 왜 그래? 당연히 언니 카드로 하는 거지. 엄마가 어제 호텔 지배인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결제는 당일 현장에서 언니가 직접 와서 할 거라고 견적서랑 명세서 다 그쪽으로 보내라고 하던데? 뷔페랑 와인, 꽃장식까지 다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나온대. 언니 약사니까 그 정도는 껌이잖아. 안 그래? 5천만 원. 제가 조제실에서 10,000장이 넘는 약봉지를 만들고 환자들의 온갖 히스테리를 받아내며 밤낮 없이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자기 오빠와 바람난 여자를 축하하는 파티 비용으로
그것도 제 동의도 없이 긁으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오히려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가 정말 기대가 크신가 봐. 알았어, 민지야. 결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내가 그날 파티장에서 아주 확실하게 마무리할 테니까. 와, 역시 우리 언니. 쿨해서 좋아. 그럼 그날 봐. 아, 올 때 너무 초라하게 하고 오지는 마. 새언니가 워낙 화려해서 언니가 너무 비교되면 내가 좀 창피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1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지갑, 한도가 꽉 차면 버려지는 일회용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베푼 호의는 어느새 그들의 권리가 되어 있었고 저의 희생은 무능력함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파티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 앤드 골드라며 본인이 입을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 결제 내역을 당당하게 찍어줘 보냈더군요. 여보, 나 파티 때 입을 옷 샀어. 당신 카드로 긁었으니까 확인해봐. 이번 파티가 내 사업에도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 그쪽 집안 어른들도 오시니까 내가 좀 번듯해야 하잖아. 이해하지? 사랑해. 사랑해. 그 역겨운 세 글자가 화면 위를 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호텔에서 보내온 견적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고급 빈티지 와인 50병, 특급 호텔 출신 셰프의 스페셜 뷔페, 수천 송이의 생화 장식. 이 모든 사치스러운 목록들이 제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친척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런 파티도 열어준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가진 12장의 카드 고객센터에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원님. 제 명의로 된 카드 12장을 모두 일시 정지시키고 싶습니다. 아니요, 재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분실 신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사용을 중단하려는 겁니다. 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모든 결제가 거절되도록 설정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꿈꾸는 그 화려한 파티의 절정에서 모든 불이 꺼지고 계산서가 들이밀어지는 그 순간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그 찰나를 상상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당신들이 말한 그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랑 마음껏 파티를 즐겨봐. 그 파티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발치에서 굽신거리던 나약한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파티 당일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화려하고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릴 겁니다. 제 10년의 세월을 5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배신과 기만의 대가는 그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한 옷을 고르기 위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화이트 앤드 골드라고 했나요? 좋습니다. 그 순결하고 고귀한 색깔들이 어떻게 피눈물로 얼룩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죠. 파티 당일의 태양은 이제 곧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자 그들에게는 영원한 몰락을 알리는 조종이 될 그날이 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날이었죠.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탁자 위에 늘어놓은 12장의 카드를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지난 10년 제 청춘을 갉아먹으며 시댁 식구들의 배를 불려주었던 이 얇은 플라스틱 조각들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담원님. 제 명의로 된 카드 12장 전부 분실 신고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재발급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1원도 결제되지 않게 즉시 정지해 주세요. 해외 승인요? 당연히 막아야죠. 아예 제 명의의 신용거래를 전부 차단해 주세요.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씩 정지 처리가 완료될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의 정지가 확인된 순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 앤 골드였죠. 하지만 저는 보란 듯이 칠흑처럼 어두운 블랙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파티가 곧 초상집으로 변할 것을 예고하는 저만의 장례식 복장이었습니다. 최고의 메이크업 샵에 들러 평소의 수수한 약사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아주 차갑고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로 저를 꾸몄습니다. 파티 시작 30분 전 저는 호텔 대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김진우 앤드 최유라 약혼 및 새 가족 환영 연회라는 화려한 입간판이 서 있더군요. 제 남편의 이름 옆에 낯선 여자의 이름이 다정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이미 수많은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짝이는 황금색 한복을 차려입고 입이 귀에 걸린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어머, 오셨어요? 우리 진우가 이번에 정말 대단한 인연을 만났지 뭐예요. 집안이 강남에 건물이 몇 채라는데 역시 우리 집안 수준에 딱 맞는 며느리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쨍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다 구석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다가오더군요. 야, 너 옷이 그게 뭐냐? 내가 화이트 앤 골드로 맞추라고 했지. 남의 경사스러운 파티에 웬 상복을 입고 와? 어머니, 이게 제 마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끝을 기념하는 자리거든요. 제 말의 속뜻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하며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됐고, 너 카드 한도 확인 다 했지? 오늘 호텔 지배인이 나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 이따가 계산서 나오면 군말 말고 가서 긁어. 알았어?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결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마무리할게요. 그때 남편이 새 며느리라는 여자와 함께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남편은 제 카드로 긁은 50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처럼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여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채 우쭐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더군요. 여보, 오늘 당신 좀 무섭다? 그래도 오늘만 잘 넘기자.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충분히 보상해 줄 테니까 일단 저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 응? 보상? 그래, 당신이 나한테 줄 보상이 뭔지 아주 기대되네.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연회장 뒤편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우리 집안의 경사를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진우가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짝을 만났습니다. 이 귀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복덩이를 들고 왔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시누이 민지는 옆에서 언니, 아니 유라 언니, 너무 예뻐요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죠. 저기 구석에 앉은 게 전처인가 봐? 약사라고 유세 떨더니 결국 건물주 딸한테 밀렸네 같은 말들이 제 귀에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크게 웃고 떠들수록 제 가슴속에 차가운 흥분은 더해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하는 시어머니, 그 옆에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양 거드름을 피우는 남편과 내연녀. 그래, 마음껏 즐겨요. 지금 마시는 그 샴페인 한 잔, 당신들이 먹는 그 스테이크 한 조각이 나중에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상상도 못하겠지. 연회장 안은 최고급 빈티지 와인 냄새와 화려한 생화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배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자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호, 이번 파티 비용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푼돈 좀 썼죠. 5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 진우가 워낙 능력도 좋고 우리 집 애들이 워낙 통이 커서요. 자신이 낸 돈도 아니면서 우리 집 애들 운운하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배인이 중간 정산서를 들고 슬며시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여유롭게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검은 드레스 입은 여자 보이죠? 우리 집 비서 같은 애니까 나중에 저쪽 가서 계산서 내밀어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파티는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서빙되고 하객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죠.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곧 파티가 끝나고 결제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약사 며느리가 10년 동안 모아온 피눈물의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들의 얼굴이 잠시 후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질 것을 생각하니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졌습니다. 12장의 카드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제 지갑 속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에 막이 내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막이 내린 후에 진짜 주인공은 화려한 조명 아래의 저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제가 될 것입니다. 지배인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결제의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며 파티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하객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쑤시개를 사용하거나 남은 와인을 들이켜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무대 위에서 내연녀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던 시어머니가 입구 쪽으로 걸어오는 지배인을 발견하고는 아주 거만한 자세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것처럼 휘두르던 카드 3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지배인 양반, 여기요 여기. 오늘 파티 아주 훌륭했어. 우리 집안 위신에 딱 맞게 준비했더군. 자, 이걸로 결제해줘요. 시어머니는 검은색 VIP 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지배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지배인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카드를 받아들고는 무선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띠링.
경쾌한 알림음 대신 짧고 건조한 기계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배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결제가 거절되셨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에 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어머니의 손끝으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야? 그 카드 한도가 얼마나 높은데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해봐요, 다시. 지배인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도 초과나 정지된 카드로 나옵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신지요? 정지.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얘 민지야.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카드로 해봐. 지배인 양반, 이걸로 해줘요. 우리 애가 해외에서 쓰는 카드니까 확실할 거야.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시누이 민지의 가방에서 또 다른 제 명의의 카드를 낚아채듯 건넸습니다. 민지는 엄마, 이건 내 쇼핑용인데 하며 투덜거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결제 거절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사모님. 현재 이 카드는 분실 신고로 인해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분실 신고라는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죠. 뭐야, 돈 있다더니 카드 정지된 거야? 축하 파티라더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진우, 너 일로 와봐. 내 카드는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정지야? 멀리서 내 연녀와 속삭이던 남편이 당황하며 뛰어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카드가 왜 정지돼? 비켜봐, 내가 할게. 남편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본인의 지갑에서 제가 사업 자금용으로 만들어준 골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배인님, 제 걸로 하세요. 아까 기계 오류였나 보네요. 남편은 내연녀 유라 씨가 보는 앞이라 더 폼을 잡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단말기는 다시 한번 무정한 삐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은 이제 정중함을 넘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카드 역시 분실 신고로 결제 거절되셨습니다. 5,23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인데 계속 결제가 안 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혹시 현금이나 다른 유효한 카드가 없으신가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 이서윤, 너 어디 있어? 당장 일로 안 와. 남편이 연 회장이 떠나가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블랙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걸어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왜 불러? 나 여기 있는데.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카드가 다 정지된 거야? 너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당장 카드 풀어. 지배인 기다리잖아. 남편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거들었죠. 이 고약한 년, 네가 감히 이런 날에 장난질을 쳐? 어서 결제 안 하고 뭐해?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먹고 자고 한 값이 얼만데 파티 하나에 벌벌 떨어.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내미신 카드는 전부 제 명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정지시킨 카드들이고요. 제 허락 없이 이분들이 사용하신 건데 저는 이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 회장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갈 듯 가슴을 부여잡았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지배인은 황당하다는 듯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본인 명의의 카드도 없이 이 거대한 파티를 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친척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건물주 며느리 얻었다고 자랑하더니 파티는 전 며느리 돈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진짜 웃기지도 않네. 그 소리에 내연녀 유라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슬금슬금 남편의 곁에서 떨어지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감히 우리를 사기꾼으로 만들어? 네가 돈 안 내면 누가 내? 너 약사잖아. 너 돈 많잖아. 당장 결제해, 이 나쁜 년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돈을 내야 하죠? 오늘 이 자리는 제 남편과 저 여자의 약혼 파티라면서요. 제가 왜 제 돈으로 남편 바람피운 축하 파티를 열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지배인님, 이분들 현금 없으시면 경찰 부르시는 게 빠를 거예요. 무전 취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지배인의 신호에 연회장 곳곳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와 남편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좀 해봐. 내 카드 번호라도 불러봐. 저 지배인 표정 좀 봐. 진짜 경찰 부를 기세야. 엄마, 내 카드도 다 서윤이 명의란 말이야.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남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지배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배인 양반, 잠깐만요. 여기 이에 우리 새 며느리 될 애가 건물주예요. 건물주 딸이라고요. 유라야, 네가 돈 좀 내봐. 너희 집 돈 많다며. 응? 시어머니의 절박한 부름에 모두의 시선이 유라 씨에게 향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제 건물이 아직 명예 변경이 안 돼서 저 지금 수중에 현금이 없는데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 빵빵하다며. 빚쟁이 집안이었어? 유라 씨의 차가운 반응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5,230만 원. 평소에는 제 카드 한 장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제되던 그 금액이 이제는 그들의 목숨줄을 죄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느꼈던 그 막막함과 비참함을 이제 당신들이 느껴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가 놓인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객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연회장 한가운데 저는 우아하게 걸음을 옮겨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과 남편의 당황한 숨소리, 그리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여 공기는 바늘처럼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죠. 저는 지배인에게 살짝 목례를 한 뒤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앰프를 타고 울려 퍼지는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대한 파티의 진짜 정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친척들이며 지인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대 아래서 저를 끌어내리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년아, 당장 내려와.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마이크를 잡아. 경찰 안 부르고 뭐해.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 남편도 사색이 되어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지배인님이 말씀하신 5,230만 원. 그리고 이분들이 내민 12장의 카드들. 네, 모두 제 명의입니다. 대학병원 약사로 일하며 밤낮 없이 조제실에서 번 돈,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 2억 원. 그 돈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 집안의 생활비와 남편의 유흥비, 그리고 저기 있는 신우이의 해외 유학비로 쓰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 세상에, 전부 며느리 돈이었어?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뭉툭한 서류 더미를 꺼내 허공에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집안에 쏟아부은 돈을 계산해 보니 원금과 이자를 합쳐 7억 원이 넘더군요.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본 없는 년이라는 시어머니의 모욕과 제 카드로 다른 여자를 호텔에 데려가고 명품을 사준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선을 돌려 남편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유라 씨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건물주 딸새 며느리요? 이 여자는 제 남편이 제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주고 오피스텔 월세를 내주며 만난 불륜 상대일 뿐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저는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리 손을 써둔 대로 화면에는 남편과 유라 씨가 제 카드로 산 외제차 안에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결제한 명품관 영수증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말한 품격 있는 집안의 실체입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불륜 파티를 열고 이제는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던 당신들의 계획. 안타깝지만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연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참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며느리 돈으로 우리한테 거드름 피운 거였어? 세상에 무서워서 살겠나? 며느리가 벌어다 준 돈으로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데 그걸 감싸줘? 시어머니는 이제 이성을 잃은 듯 무대 위로 신발을 벗어 던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감히 시어머니를 전 국민 앞에서 망신을 줘? 네가 약사면 다야?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 사진 다 조작이야. 우리 아들이 없어. 남편은 제 발치까지 기어와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제발 그만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일단 결제부터 하고.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뭐야? 저는 남편의 손을 구두굽으로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 소장을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미친 건 10년 동안 당신 같은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참았던 나지. 이제 그 미친 짓 여기서 끝내려고.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새 출발 내가 시켜줄게. 대신 그 대가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할 거야. 저는 지배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저는 오늘 이 파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카드 명의자로서 모든 결제를 거부합니다. 여기 이분들이 무단으로 제 신용정보를 이용하려 했으니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욕설과 남편의 비굴한 외침, 그리고 호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붙잡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은 오물을 피하듯 그들 곁을 떠나기 바빴고 건물주 딸이라던 유라 씨는 이미 혼란을 틈타 연회장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약 냄새와 시댁 식구들의 비릿한 욕망이 한꺼번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해 있더군요. 가압류 신청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막시댁 아파트와 피고 김진우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더 찬란한 제 인생의 이막이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닫고 나왔지만 안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고성은 두꺼운 문틈을 넘어 복도까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오만방자한 목소리들이 공포와 절망에 질려 파들거리는 소리. 그건 저에게 그 어떤 오케스트라,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망신이야? 우리한테는 며느리 집안이 보잘것없어서 형님이 다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알고 보니 며느리 피를 빨아먹고 산 거였어? 고모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비위를 맞추던 친척들이 가장 먼저 돌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집안 체면이 친척들의 비아냥거림 속에 갈갈이 찢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무서워서 살겠어? 약사 며느리가 벌어준 돈으로 아들놈 바람 피우는 파티를 열어줘? 형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천벌받아. 아니, 그보다 이 밥값은 어떡할 거야? 우리 다 공짜인 줄 알고 비싼 와인까지 마셨는데 이거 우리가 내야 아냐? 야 하는 거 아냐? 팔자야. 이 사기꾼 집안에 속아서 여기까지 왔네. 친척들은 이제 축하객이 아니라 빚쟁이라도 된 양시어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진우가 건물주 딸을 만났다니까. 유라야, 너 어디 가니? 이 돈 좀 어떻게 해봐. 응? 시어머니의 절박한 외침에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최유라 씨가 가방을 챙겨들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좀 하세요. 건물주 딸? 제가 언제 제 입으로 건물주라고 했어요? 오빠가 우리 집안 사업 도와주겠다고 본인 집안이 이 근처에 빌딩 하나는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쳐서 만난 건데. 뭐야, 알고 보니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짓대였어? 아, 진짜 재수 없어. 사기당한 건 나라고요. 유라 씨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뺨을 감싸 쥔 채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제가 있는 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보, 서윤아, 제발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 여자 그냥 엔조이였어. 진짜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남편은 제 무릎을 붙잡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500만 원짜리 맞춤 정장이 바닥의 먼지에 더러워지는 것을 보며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아니 김진우 씨. 당신이 방금 엔조이라고 버린 그 여자한테 내 카드로 샤넬 가방 사준 게 엊그제야. 그리고 내 유산 2억, 당신 사업 자금으로 다 날렸지?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나는 돈 버는 기계로 살 때가 제일 어울린다고. 이제 그 기계 전원 꺼졌어. 수리 불능이니까 포기해. 서윤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호텔 지배인이 경찰 부른대. 나 무전 취식으로 잡혀가면 당신 남편 명예는 어떡하고. 일단 결제만 좀 해줘. 응? 내일 당장 내가 일 구해서 갚을게. 남편 명예? 내 카드로 바람 피우는 파티 연시점에서 당신 명예는 이미 하수구에 처박혔어. 그리고 갚는다고? 당신이 10년 동안 나한테 가져간 돈이 7억이야. 최저임금 받고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인데 무슨 수로 갚겠다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드레스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멱살을 잡으려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눈물 콧물 쏟으며 애걸복걸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이건 아니잖니.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매장하면 너도 우리 집 식구인데 같이 망하는 거야. 제발 저 카드 딱 한 번만 살려줘. 이 파티값만 내주면 내가 평생 내 종노릇하며 살게. 응? 어머니, 식구라는 말 참 쉽게 하시네요. 제가 10년 동안 당신들 빚 갚아줄 때는 근본 없는 년이라면서요. 이제 돈줄 끊기니까 며느리야 소리가 나와요?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안 죽어요. 당신들이 나한테서 앗아간 10년 그리고 7억 원. 법대로 하나하나 다 돌려받을 거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윤 약사님, 지금 막 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남편분 명의의 사업장 집기들과 시댁 아파트에 대한 유채동산 압류 딱지 내일 아침 일찍 붙으러 간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건도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곧 소환 조사받게 될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죠. 압류? 아니,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압류를 해. 진우야, 저 변호사 좀 말려봐. 서윤아,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10년을 같이 산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독한 건 당신들이지.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 고열을 빨아먹고도 고마운 줄 모르는 당신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지배인님. 저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지금 당장 지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 파티 비용 5천만 원도 시댁 아파트 처분해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호텔 측 손실을 줄이는 길일 겁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모님, 저희도 어쩔 수 없군요. 경찰서에서 얘기하시죠. 보안 요원들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며느리가 약사야 라며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은 질질 끌려가며 제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 비참한 광경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정문으로 향하는 길,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제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화려한 호텔 건물이 조금씩 멀어지더군요.
10년 전 이 차를 처음 샀을 때 남편은 자기 명의로 안 해줬다며 한 달 내내 제게 화를 냈었죠. 이제는 이 차도 제 이름으로 된 이 모든 공간도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7억이라는 돈, 10년이라는 시간, 물론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저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마친 셈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경찰차 뒷좌석에 실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차창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목을 죄던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풀려나가는 느낌. 아버지, 저 잘했죠? 이제 아버지가 주신 제 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게 지키며 살게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무너지는 시댁의 잔해 위로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와 법정 싸움뿐이겠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유와 희망뿐이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10년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아주 시원하고도 통쾌한 웃음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그들을 뒤로하고 나온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마지막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쥐던 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서울의 하늘이 그렇게 파랗고 높다는 걸 마흔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압승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치밀하게 모아온 카드 사용 내역서,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ATM 취급하며 내뱉었던 모욕적인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판사님조차 시댁 식구들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피고 김진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고 혼인 기간 중 원고가 부담한 피고 가족의 부채와 생활비 중 7억 원의 일부를 채권으로 인정한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눈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의 절망 섞인 울음이었죠. 남편은 법정 문을 나서는 제 팔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하다.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길바닥으로 내몰 수가 있어? 나 지금 사업도 망하고 유라한테도 버림받았어. 나 진짜 죽으라는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김진우 씨, 당신이 죽든 살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길바닥으로 내몬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 카드로 다른 여자랑 호텔 다닐 때 그 끝이 어떨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그래도 당신 약사잖아. 돈 잘 벌잖아.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 내가 평생 당신 발 닦기라도 하면서 살게. 여보, 당신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내가 돈이 많으니까 당신 죄를 덮어줘야 해? 아니, 이제 내 돈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쓰일 거야. 당신 같은 인간들 고열 채워주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실성한 사람처럼 제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냈어.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어머니, 하늘이 무서운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죠.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1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셨잖아요. 그대가 이제 치르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살고 계신 아파트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짐 싸두세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지만 제 마음에는 이제 단 한 조각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제 심장을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빌려준 7억 원 중 일부가 채권으로 확정되면서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가 가압류를 거쳐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어느 낡은 빌라의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백화점 VIP 카드는커녕 당장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남편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건물주 딸이라던 그 여자는 알고 보니 남편 같은 유부남들만 골라 등쳐먹는 꽃뱀이었고 남편이 제 카드로 사준 명품들을 다 챙겨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사업도 완전히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금은 어느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제게 술에 취해 전화가 오지만 저는 번호를 바꾼 지 오래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약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동안 지독한 약 냄새와 환자들의 비명 속에서 버텼던 건 오로지 시댁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족쇄를 풀고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동네 모퉁이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약봉지 대신 따뜻한 커피 잔을 만지고 환자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 대신 잔잔한 음악과 책장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마다 카페 문을 열 때 느껴지는 그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더군요. 사장님, 오늘따라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창밖의 푸른 가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냥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이제야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서 참 행복하네요. 손님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님은 항상 행복해 보이셔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 10년 동안 제 입 밖으로 한 번도 내뱉어보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제 일상의 가장 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조명을 하나둘 끄고 퇴근 준비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늘은 또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을까, 시어머니가 또 무슨 타박을 할까 걱정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겠지만 이제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갑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10년 전보다 훨씬 젊어지고 생기 있는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고통은 사람을 늙게 하지만 자유는 사람을 다시 피어나게 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 이서윤으로 된 카드 한 장을 꺼내 저를 위한 예쁜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저를 위해 결제하는 이 사소한 행위가 제게는 커다란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있거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10년 만에 깨달은 것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비극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로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타인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빛을 끄지 마세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만의 화창한 10장을 써내려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아도 반드시 새벽은 오고 해는 떠오릅니다. 제가 10년의 터널을 지나 이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예요.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세요.